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송 기자님. 예. 바쁘시죠? 아유, 요즘 뭐 너무 일 많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애청자들께서 송상원 기자님의 건강을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사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입니다. 예. 예, 저 병역 다 했고요. 예비군 다 했고 지금 민방위 하고 있고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여기 방송도 지금 하루에 사실은 여러분 보시는 거는 한 개씩 보시고 찍는 거는 뭐 두 개, 세 개 찍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로 찾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 그것도 매주 하려고 하면은 그 PPT를 한 주에 한 100장 정도 만들어요. 실제로 만드는 건 한 200장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사를 찾으려고 한 1000개 이상의 기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해란 TV가 요즘에 조금 날리는데요.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죠. 이해란 TV에서 말하면 그 다음날 실천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지령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이 미리 하려고 다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미리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미리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우리가 JSA 판문점 총격 사건 북한군 탈북할 때 총격 사건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뭐 또 공개를 했더라고 유엔사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막 했는데 또 단속했고 그리고 이제 테러 지원국 지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15시간 만에 지정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미 FTA 파기 발언 이거 또라이 같은 정신 더하기 빼기 못하는 여자라고 우리가 막 비난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뭐 저희가 다 이야기해서 그래 됐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다닙니다.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제가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 정말 눈에 거슬리고 비유가 상하고 정말 속이 분통이 터진다고 총으로 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의 언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괴감이 더 많이 드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거를 우리는 기간단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걸로 쏩니다. 이거를 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튜브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고 시장 경제를 지켜야죠. 거기서 우리 이 송상원 기자님은 전사예요.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제 매체가 있습니다. 발행이고 하니까 내 언론사까지 해야 되니까 머리가 쥐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사라니까요. 전사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방송을 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한테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뭐 공부해야죠.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들 뭐 누가 누구 까고 이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 국민들이 좀 안 속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도 매일매일 하고 또 뭐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 그것도 여기서 촬영하거든요. 여기서 촬영하고 우리 또 박사님 내가 후원도 해드리려고 통일약과도 좀 이렇게 요 네이버에서 통일약과 치시면 나옵니다. 맞아요. 좀 하여튼 악정 못 차고 TV를 또 뭐 정말 찍고 싶은데 장소와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뭐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은 무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뭐 할까요? 제가 먼저 오늘은 좀 역할을 바꾸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왔죠. JSA 여기를 넘어왔는데 이때 북한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그래요? 넘어와가지고 몇 초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 추격조가 이 북한군 장병을 한
총알을 40발인가 예. 쐈는데 이 북한 그 병사가 지금 4, 5발에 그 총탄을 맞아가지고 예.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에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유엔사에서 이걸 지금 공개를 했는데 엄연한 군사협정 위반이거든요. 그죠. 아,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북한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뭐 총을 쏘고 우리 영토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응이 조금 약했다. 조금 약한 게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죠. 거의 대응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쓰러진 병사를 우리 군인들 3명이 가서 이제 끌고 오는 거기까지 잘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대총이 40발이 날아오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뭐 대한민국에 대한 완전히 엄연한 그 도발이거든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북한군이 그냥 밀고 내려와도 우리 군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친북 활동을 하고 있고 친중 정책, 친북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성형무 장관님 그거 똑바로 하셔야지 뭐 장관 천년만년 계속 할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지금 이 JSA 그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는데 몸 안에서 뭐 해충이 뭐 27cm짜리가 나오고 뱀이 나왔다. 수백 마리가 막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그 우려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국정 교수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 김정대인가요? 국민의당? 아니 저기 정의당? 이 사람은 뭐 인격 모욕이니 뭐니 뭐 하면서 뭐 아니 이 사람이 언제 그렇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끌려가서 죽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이래도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이 지금 해충 나오니 병사에 대해서만 지금 막 물고 늘어지면서 그 이국정 교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뭐 비난의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댓글 사건으로 지금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고정간첩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제야 온 천지에 다 박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멀쩡히 활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지령이 떨어지면은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많죠. 그 옛날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했는데 그 5만 명의 간첩이 더 되는 거 같아요. 더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한국에서 출세해 줬거든 간첩이 되는 것 같아요. 간첩이 돼 출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국가 안보가 이게 무너지고 그런 이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 파고든 그런 간첩들을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국정원의 그런 활동들을 정치 중립을 안 지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잡아들이는데 그러면 그렇게 잡아들이는 그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권 이거는 간첩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누구야 임종석이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고 하던 놈인데 그런 놈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앉아있고 그 밑에 똘마니들 집거리 하고 다니던 놈들이 다 수석 비서관으로 앉아있다는 거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지금 이국정이라는 이 의사가 그러니까 그 아덴만 그 석선장 석선장도 구하고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지금 너무 막 그 비난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말씀 하셨어요. 의료진에게 환자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목숨을 구하는 일을 이렇게 이 국회의원들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또 막 비난을 하고 이 비난을 하는 세력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신은미. 미국의 그 신은미가 아주 다이어트 하려고 자기는 일부러 해충을 몸에다 집어넣는데요. 이 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민족통신이라고 하는 노길라 그 아주 정부 인사로 그 소문이 났죠. 예, 그런 그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심지어 이국종 이 의사를 구금을 시키라고 구속시키라고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국 정부에다가 너무 많은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지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권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방증하는 사례인 거죠.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그따위 망발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옵신역에서 그랬을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을 옵신역에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면 그따위 지하를 어디다 대고 합니까 진짜. 그렇죠, 예, 다음은요. 지금 북한이 70일 정도 까지 됐는데 도발을 멈춘 지가 그 저기 뭡니까 그 9월 3일인가요? 그 저거 했죠? 그 수소폭탄인가 뭐 발사를 하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도발을 중단한 것은 이제 대화의 신호이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금 이 그 북한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에 있는 반 잭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우리 성 기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도발이 지금 중단되어 있느냐? 아니 도발을 일단은 뭐 도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미사일 쏠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계속 경제 제재가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여러 방을 맞았습니다. 원래 특작 부대들한테 지금 계속 북한에서 뭐 계속 지진 황해도도 지진 나고 뭐 풍계리 계속 지진 나고 하는 게 그게 지진이 아니에요. 이미 특작 부대들이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특수 작전들을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이 회복 불능한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도발을 못하는 거죠. 성 기자님은 너무 많이 맞아서 힘이 없어서 도발을 못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뭡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선정을 하면서 중국 기업 4군데에다가 이 제재 명령을 하달했죠. 그러니까 중국 돈이 지금 그러면 북한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흥진호 같이 이런 이렇게 밀수 선박, 이상한 선박, 알 수 없이 지표서 끄고 다니는 선박, 이런 선박들을 통해가지고 달러를 통째로 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성으로 정밀하게 감시를 해야 될 은행 거래는 안 되겠지만은 현찰 뽑아서 갖다 주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는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상당히 효력이 있죠. 그리고 지금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이제 이 실각에 있습니다. 이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실각인데 북한랑 상당히 친하세요.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약 재배하고 담배 재배해가지고 이제 북한 통해 수출하고 하는 북한에 돈줄 역할을 했죠. 그런 데가들이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지금 차단이 되는데 이게 무가베 정권을 이제 전복시키는데 중국이 개입됐습니다. 근데 중국이 뜬금없이 개입했겠습니다. 미국이 돈줄 막으라고 난리치니까는 마지못해 움직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무가베 대통령이 중국이 식민지 수탈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중국을 비난하자마자 이게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복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프리카에서 지금 반중국 정서가 계속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그 자원 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차단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 미국은 북한을 활용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지금 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최룡해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최룡해가 황병서하고 김원홍이하고 이렇게 지금 알르 제거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 미국이 항상 이렇게 이 EJ 계속 이렇게 여기 줄 것처럼 하면서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주저앉혀버리는,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그거는 미국이 이제 마약 중남미 마약 소탕 작전할 때 이쪽 마약 그 단체들하고 이쪽 마약 단체들하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이런 거는 뭐 비일비재하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공작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조선신보가 그 조선신보라는 건 일본에서 발행되는 북한 첫 대변인이죠. 뭐라 그랬냐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트럼프의 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픈가 보죠?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아프죠. 그 지금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이게 그 7년 만인가요? 거의 10년 만에 재지정됐을 거예요. 그 저기 어디입니까? 저 부시 정권이 그때 이제 해제시켜줬거든요. 그 김연희가 그 뭡니까? 이 칼기 그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테러가로 이제 됐다가 부시 정권에서 북한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 해제시켜줬는데 이번에 이제 재지정됨으로써 북한은 어떤 국가와도 이제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물론이고 무역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될 게 그럼 갑자기 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냐? 이거는 한국 정부 때문에 지정을 한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계속 북한에다가 뭐 돈 갖다 주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 여기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자꾸 설레발 치니까는 한국 정부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이 차단 테러 지원국을 한국이 돈 못 갖다 주게 하기 위해 가지고 테러 지원국으로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테러 지원국이 안 됐으면 그래도 중국이랑 여기 뭐 가만히 뭐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사실 지금 북한에서 그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괴로운 게 인민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왕조 집단이 배급을 주겠다고 해놓고 배급을 안 주고 배급을 완전히 없애버린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사슴하고 양은 착한 양은 다 굶어 죽고 승냥이 이리하고 그 여우만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아주 싸납고 약삭 빠른 사람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북한 당국의 그 명령에 잘 복종하는 착한 양과 사슴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 주민들은 이제 그 장마당 경제 체제에 적응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뭐 북한 주민들은 다 자발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북한은 국세청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국세청이 있잖아요. 세금 안 내면 막 뭐 난리가 나는데 국세청이 없는 나라니까 세금도 거두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돈 주면 많이 물는 거죠. 자기가 또 주는 것도 없으니까 달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 체계가 없거든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괴로운 거는 사실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고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통제가 약해지니까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장사활동도 하고 어쩌면 이러한 대북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북한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전략은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 지금 농사 안 돼가지고 그 군인들이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올 겨울 되면 이제 먹을 식량이 없는데 저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올 겨울 되면 죽는다고. 그러면 저걸 가지고 북한을 제재해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중국의 팔을 비트는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빨리 망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네요. 중국이 망해야 북한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김정은 세력은 제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망해야 김정은 세력이 제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전략은 이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고 다 친중 뭐 이 중국과 같은 편이 다 이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정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을 먼저 제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권 제거하는 게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서 조선 신보가 김정은의 마음을 대신해서 트럼프가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주 악담을 했네요. 뭐 우리가 어제 그 공항에서 막 좀 단속해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했을까요? 그렇진 않겠지만 85명이 지금 입국을 거부당했대요. 그 85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거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했다는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송 기자님은 비자 나오죠? 아니 제가 뭐 맨날 저 성조개 들고 이거 들고 하는데 뭐 나오죠. 근데 미국 못 가면 속상한 사람들 많을 텐데. 지금 이 트럼프 방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하면서 상위에다가 또 밥상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제사상. 그건 제사상을 차려준 거죠. 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다. 그리고 뭐 저기 만장을 한게 장례식 의장대 그 청와대 앞에서 의장대가 행진한 거 그것도 만장이라며? 그게 상여 나갈 때 그걸 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모르겠냐? 그 아시아 한국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는데. 그게 정말 주사파다운 발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사파 아니면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숙소 가는 길에다가 이 12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12대가 페트병 던지고 했는데 그게 많이 폭탄이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후지 신문에서 그거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루더라고요. 이제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결례를 저지른 거고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야, 저 한국 쟤네들이 야만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을 뭐를 보겠어요 이게. 그리고 뭐 숙소 앞에도 반미 시위대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막 그랬는데 그리고 저기 진짜 이게 아프리카 나라들보다도 못한 정말 창피한. 그리고 저기 DMZ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죠. 그죠? 그거는 이게 이제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건 암살 기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식 퍼포먼스 해준 거고요. 제사상 올려줬고요. 그리고 가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 거기 페트병 던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한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할 수 있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암살되면 전쟁 나요, 진짜. 아니 근데 자 보십시오. 문재인이 왜 가 있습니까? 그거 가가지고 있으면 주사파들이 트럼프 온다고 다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미군 기지 안에서도 한국의 청와대의 대변인이 합의도 안 됐는데 유튜브로 생중계하다가 끌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 그것도 또 오지 말을 그랬는데 왜 갔다 그러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 병사들하고 조촐하게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죽기를 바라고서 그런 퍼포먼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갔었다고 하면은 북한에서 포탄 쏘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교신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 미국에서 감청해가지고 야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안 갔다 이거는 그거는 뻥이고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그럼 우리가 북한에 살 때 카터 대통령이 왔다 갔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왔다가 이제 가서 며칠 안 지나가지고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터 대통령을 저승사자라고 이제 부르면서
카터 몸에서 예.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카터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뭐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못 앉게 하고 병사를 가운데 앉게 했더라고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 몸에서 방사선이 나올까봐 그랬을까요? 이빨 빠지고 지금 머리털 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만찬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지금 적성국, 그러니까 악성 반미 국가로서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러한 그 의심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적성국가로 분류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해군이 그 일본 한미일 삼각 그 훈련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국한테 줄 서 있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한국을 중국에 붙은 적성국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85명이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겠네요. 한국인들 전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미국 갈 일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미국 가셔야 되는 분들 뭐 방문 목적이 문제라 그랬는데 방문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내 극성 반미 세력이 하도 꼴값을 떨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될 거네요. 앞으로 한국을 지금 이미 그 적성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이석기 아들 뭐 이런 그 지금 반미를 주장하면서도 미국에 유학을 보낸 그 아이들 다 찾아와야죠. 아니요, 걔들은 다 죽을 겁니다. 죽으면 안 돼, 찾아와야지. 아니 그 걔들은 다 죽을 거라니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입니까? 연평도. 예. 포격. 제가 예비군 훈련하러 갔는데 뭐 연평도 포격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내일이에요. 예. 네. 제가 연평도 가보니까 이 파편 맞은 그 현장이 참으로 참혹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때 사실 연평도 포격은 천안함 폭침을 잘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이것도 하나의 인재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북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서까지 막 총을 쐈는데 우리 군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북한에 아주 위험한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그거는 그 대통령이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뭐 특전사라고 하는데 특전사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 퍼왔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다 쓸어버려 하고 평소에 그렇게 주문을 했다면은 아마 뭐 그냥 마음 놓고 갈겼겠죠. 그때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무슨 미국이 했니 뭐 무슨 이명박 대통령이 했니 막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어요. 쏴야 되거든요. 맞았으면 쏴야지. 근데 안 쏘니까 이것들이 한국군들 아주 무슨 호수아비를 보고 연평도 포격을 해투대낮에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수많은 그 민가가 박살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이 이제 그런 날인데 며칠 전에 판문점에서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 앞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아메바가 아니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국에 살고 있는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북한의 총탄이 나의 뒤통수를 갈릴 수 있다는 거. 북한의 총탄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북한의 총탄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테러리스트를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걔들이 테러 안 하겠습니까? 누구를 테러하나요? 아니 뭐 누구든 간에 아무튼 간에 아니 근데 자유민주주의 좋아하는 애국자들은 테러하면 안 돼요. 그걸 테러하면 안 되고 주사파들만 주사파들하고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한편 먹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만 테러하세요. 테러. 그 테러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 당해야 될 그 명단을 발표해 드릴까요? 그 테러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 정말 국민 여러분이 개돼지가 아니라면 그 테러리스트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제는 더 이상 정규전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 요즘은 용역을 주지. 누가 용역을 줬는지 알죠.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그 아무튼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우리 송 기자도 아니죠? 저도 아닙니다. 이거 한번 흔들으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요, 이게 폭격 지금 그때 우리 그 K9 자주포가 6대 중에 3문이 고장나서 뭐 폭격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 예. 그 잘하시는군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6문이 있었는데 그 오전에 엄청나게 이 많은 사격 훈련을 했어요. 이 남쪽을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6문 중에 이제 세 문은 이제 그 뭐 세 문 중에 한 문은 이제 그 뭐 탄약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두 문은 이제 이 뒤에 문을 열어놨는데 이 포탄이 떨어지면서 이 파편이 그 안쪽으로 튀어가지고 안에 불이 난 거예요. 이제 전선이 끊어지고 하니까 그 불을 끄고 이제 수동으로 이제 다 한 거죠. 포탄을 쏜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포탄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이 세대는 멀쩡하게 포를 쏘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호주에서 이 K9을 살려고 이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서 야 이렇게 좋은 자주포가 있냐 하고 자기들이 이 막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자주포가 유럽에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K9을 만드는 그 테크윈 지금 하나 테크윈이죠. 그때는 삼성 테크윈이었는데 하나 테크윈 그 지금 뭐 북유럽 쪽에 뭐 노르웨이부터 뭐 폴란드 뭐 지금 인도도 한 100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K9 자주포가 전 세계를 석권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저기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한 50년 만에 자주포를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지금 K9만큼 성능이 입증된 자주포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군이 1200대를 주문하니까 이게 대당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 성능 좋지, 입증되지, 자주포에서 이 연평도에서 성능 입증됐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 실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K9 자주포를 이제 명품 자주포로 만들어줬고. 그랬네요. 그럼 또 이익을 준 거죠. 그리고 이때 많이 쏴가지고 북한 애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북한 덕분에 K9 자주포가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연평도에서 나중에 막 세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 좀 대놓고 도발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주의자들이 어리석게 무슨 전쟁 가고 뭐 사드 가고 이러고 개람을 부리고 있는데 평화라는 거는요 강적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강할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쨌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하셔가지고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함으로써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그건 사기 계약이고 노예 계약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계약이야말로 평화를 메이킹하는 계약이죠. 근데 이 평화주의자들이 뭐라 그러지 알아요?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나가래요. 어쨌든 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 조약이고 이 불평등 조약이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불평등 조약이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굴욕 조약이고 노예 계약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인류 평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동아시아가 전쟁 없이 이렇게 발전하도록 이게 도와준 거죠. 그죠. 미국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공산주의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미국을 뒤통수 후려 쳐가지고 이거를 강제로 찍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장이 찍어졌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거 인준을 안 해줬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미국 국회가 먼저 인준하고 한국 국회가 1년 후에 인준했는데 상호방위조약 그 6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조약은 반영구적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반영구적이라니까 야 무슨 이런 이따위 조약에서 영구적으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안 해줬어요. 한국 국회가 도장을 안 해줬죠. 인준을 안 해줬다고 비준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네. 야 우리가 돈 내가지고 한국도 지켜주고 인기철선 휴전선에 인기철선도 깔아주고 2억 불 제공하고 무상운전 2억 불 제공하고 거기다가 20개 사단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이 말이 나서선이래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그 저기 사기꾼이라고 저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엄청나게 맞았네. 근데 그렇게 해고 가신 분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꼴로 미일 안전보장제약은 10년에 한 번꼴로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재계약 안 되면 안 될까봐 앞에 가서 기사를 떠는. 그러니까 한국은 대놓고 반미하는 게 이 반영구적이니까 이게 말도 못해 미국 입장에 돌아버리는 거죠. 이승만한테 잘못 곡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의 위대한 선각자,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운명과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가셨네요. 어떻게 성상 기자님 하실 말씀? 한국은 어쨌든 간에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 자식들이 멍청해가지고 진짜 이 바보 같은 짓을 해도 대대손손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 빨리 기념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이승만 학당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학원 대학교 제가 하나 꿈이 있다면 이승만 대학원 대학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사람들이 다 이제 가고 싶어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 대학 협상을 해가지고 그 대학의 별도 대학원으로서 한국의 이승만 대학원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마지막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제일 혼란한 거는 건국의 아버지 그 제사를 안 지내고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안 모시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망할 놈의 자식들을 하고 부정박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진짜 소위 말하는 호러 자식이라고 개만도 못한 놈 이런 소리 들어도 우리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합시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